민주당의 김두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오늘 특별히 노무현의 도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출마 선언하게 돼서 각오가 새롭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데 우리 세종시의회 임채성 여장님, 그리고 이기현 부부님, 김동원 부모님을 비롯해서 젊은 청년 당원 동지들,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고 소속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많창고해서 출마 선언문 정문은 배포한 주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기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궁금한 점들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정신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해주는 박수철 기자입니다. 예. 예.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지방이나 지역 기자들한테는 기자회견 한다는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연락 제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건 지금 당 대표 선거여가지고요. 중앙당의 국회 출입한 걸 대상으로 했었고, 세종시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연락을 미리 못 드리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이크 좀 네, 저는 연합뉴스의 오규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것 자체는 상식성은 저는 이해는 하는데, 사실 이제 당대표 선거는 좀 전국을 보면서 좀 치러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수도권 쪽에 좀 민주당 당원들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이제 행보로 세종을 꼽으시고,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지역을 좀 약간 도시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약간 첫 일정을 세팅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언제 이제 그 서류 제출은 언제쯤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육순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당대표 후보 등록 수료 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실무팀장이 한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해서 아마 내일 보고 오늘 중앙당에서 다 점검을 받고 문제 없으면 내일 후보 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회의에서 특별하게 기자회견을 한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1급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서 정말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와 사람, 돈이 전부 다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또 노무현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이 미안을 가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완성하겠다는 것은 의지를 담아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언론을 했을 때 당원동에서 하자, 제가 또 영남 지역들을 극복하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라서 부산 경남에서 하자. 우리 당의 본사는 광주 전남인데 광주 전남에서 하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었지만 수도권 1급 중심주의가 대한민국 미래를 정말
희망을 뺏어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같은 동지대로 인원하는 차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로 결정됐고요. 올해 이제 국회 군원이라든지 대통령실도 어느 쪽으로 잡혀 있는데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금 위안을 가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책임 있는 일당으로서 그걸 완성하는 데 역할을 할 때는 거기까지를 담아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출신에서 정수인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받겠다고 하시는데요. 예. 어떤 게 지금 붕괴됐다고 보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난번 총선을 아주 우리 당 지도부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선거 전략으로 압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함을 막고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이제 지도부에서 흐름을 잡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이제 12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을 잘해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서 압승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3년차를 지금 맡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십니까? 국정을 그야말로 아무런 국정 기조 중심 없이 그야말로 뭐 외교, 민생, 물가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엉망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당 지지율이 낮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오는 당이고 우리 민주당의 민주라는 DNA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장점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이런 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내지 않으면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제 대선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키워내겠다는 거지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하실 기자분 계십니까? 네, 한마디. 네, 뉴스마트 유지웅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당원 주권주의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큰 방향에서 바람직하지만 의도나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맥락이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당화 논란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도층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당원에 대한 개념을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당원 주권, 당원 중심의 정당은 그 유럽행위인데 저는 뭐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큰 당의 흐름은 동의를 하고 있어서 당원 주권 관련해서 컨퍼런스에도 저도 참여를 한 거 있고 오래전에 참여정치 연구회라고 유시민 장관하고 같이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일찍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정당이 적어도 당원 중심의 주권이 강화되는 게 당에 맞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보통 다 당원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다른 쪽에 좀 갖겠다는 거고 우리 당이 이제 1인 정당화 이런 비판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정당화가 다양성과 격동성을 제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당선됐건 분리와 관련해서 당원 당규를 고쳐서 지금 이제 중앙위원회를 어제 통과를 했는데 그런 점도 좀 동의 안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 우리 권리당원이나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의 이렇게 건강한 민주성과 다양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제가 출마하기 얼마 일주일 전에 경향신문과도 인터뷰를 하면서 모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당내에 1%라 1%의 다른 목소리가 있으면 그 다른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당에 좀 책임 있는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저는 당내 1%의 당원들의 다른 목소리도 대변할 책무가 있다는 상황에서 결심을 하게 됐고요. 우리 민주당이 어쨌든 세 번의 국정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차기 국정을 맡을 수권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 당대표를 추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당원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결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한결을 도와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원내대표 출마하셨을 때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말씀을 하셨었고,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 주자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실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선거를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축구 경기로 말하면 11명은 베스트 11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링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축구 팀이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가 있더라도 팀워크가 안 되면 경기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선이나 대선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1인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들, 또 중도와 중원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할들이 각각 있을 텐데, 일단은 이번 당 대표를 놓고 이재명 후보가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함께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당 대표를 지금 뭐 그쪽 공천도 한동훈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 지금 뭐 대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고, 다들 여야의 1, 2당의 당 지도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륜이 많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강대강 계속 싸우는 것보다는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대연정처럼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또 협의하고 민생을 먼저 챙기는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계속 강대강으로 가면 우리 국민들 마음을 어디에 둘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도 있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지금 라이브 방송이어가지고 명확하게 질문도 좀 마이크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외부 김주환 기자입니다. 지금 그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그 내외가 사법적으로 상당히 엉켜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검찰에서도 계속 출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당의 입장하고 크게 틀리지 않는데요. 최근에 아마 검사 사인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아마 사전 조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우리 쟁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인 검사 탄핵 논의가 되자마자 후보 소환장이 발표돼서 정치적 보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들을 충분히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야당 대표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기자회견을 마쳐도 될까요? 질문 있습니다. 마지막 하는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당 중진이나 이제 상무분들께서 출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마를 결심하게 되신 데는 어느 정도 이제 득표율에 자신도 좀 있으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당내 지지나 이제 공감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향후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철학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현 선거에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의 다른 목표도 대변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결심을 했고, 또 우리 당의 그 건강성이라는 게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김정은 후보 역할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격에 연연하지 않고 한 1%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이런 결심으로 참여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비교를 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거니까 그냥 경기를 하지 말고 3대 0으로 아르헨티나를 정리하는 걸로 정리합시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정성호 보선위원께서 저를 연회해서 김정은 후보도 영남의 지도자고 중진이고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표가 적게 나오면 전례를 썼다고 오해하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박지원 전 원장님,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보도절미하고 김정은 의원이 이 고만판에 나와서 고생할 것 같아서 좀 말렸다 이런 보도들을 하시던데, 여의도 문법이 익숙한 분들은 또 그런 염려를 많이 했지만 저는 국민과 당원을 보고 가는데, 국민과 당원은 우리 민주당이 주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혀 경쟁이 필요하다. 강의도 견제와 균형 우리가 착용되어야 되잖아요. 민주정당.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